은퇴 후 첫 연금 수령. 기대 vs 현실 충격적인 금액. 안녕하세요, 여러분. 보통 우리 주변에는 언젠가 은퇴하면 연금 잘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. 저 역시도 회사 다닐 때는 매달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내고 직장에선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니까 나중에 은퇴하면 큰 걱정 없겠지? 하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. 그런데 막상 은퇴해보니 첫 연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서 깜짝 놀란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. 왜 이렇게 예상과 현실의 차이가 큰 걸까요? 그리고 도대체 얼마쯤 받아야 사람답게 산다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? 오늘은 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해요.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은퇴 후의 삶은 직접 겪어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. 미리부터 자금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적은 연금에 허덕이게 되는 순간이 올지도 모릅니다.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조금은 준비한 것 같은데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모자라다고 느끼는 분들이 참 많았어요. 그래서 오늘은 실제 사례 3가지를 들어서 은퇴 후 연금이 얼마나 우리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. 사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볼 테니 한번 끝까지 읽어보시고 여러분께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1. 30년 일했는데 막상 받아보니 중위권도 안 되더라. 첫 번째 사례는 제 지인인 A씨 이야기예요. A씨는 60세에 은퇴해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동시에 받기 시작했어요. 보통 30년 가까이 일하면 그래도 꽤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. A씨도 그랬대요. 실제로 근속 연수가 상당히 길었고 사업장도 꽤 규모가 있었으니까요. 그런데 막상 연금을 합쳐보니 이게 내가 받을 금액의 전부라고? 싶은 생각이 들었다고 해요. 왜냐하면 월 생활비를 제대로 계산해보니 실제 필요한 돈에 턱없이 부족했기 때문이죠. A씨는 매달 필요한 생활비가 대략 20만 250만 원 정도였다고 해요. 물론 더 쓰면 좋겠지만 근검 절약한다고 치고 그 정도로 계획을 세웠죠. 그런데 국민연금 퇴직연금을 합쳐도 1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더래요. 게다가 국민연금이 오래 납부했다고 해도 중간에 소득이 높았다, 낮았다 하다 보니 생각했던 것만큼 안 나왔고 퇴직연금도 여러 사정이 겹쳐서 적립금이 충분치 않았던 겁니다. 문제는 그만큼의 연금으로는 월세나 관리비, 식비, 교통비 등을 다 충당하기도 빠듯하다는 거죠. 은퇴 전에는 카드값이 조금 부족하면 월급에서 보태면 됐는데 이젠 그게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자녀나 지인에게 손을 벌리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 모아둔 적금이나 금융상품에서 조금씩 돈을 꺼내 쓰게 되면서 나중엔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드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아요. A씨가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도 첫 연금이 이렇게 조금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할 때 진짜 허탈해 보이더라고요. 2. 대기업 퇴직연금 믿었다가 5년 만에 바닥날 뻔한 B씨. 두 번째 사례는 B씨 이야기입니다. B씨는 대기업에서 25년 넘게 근무했고 그래서 스스로 굉장히 든든하다고 생각했어요. 내가 국민연금은 말할 것도 없고 퇴직연금도 소소하게 들어와 줄 테니 별 걱정 없겠지. 집도 하나 있으니 월세 수입도 기대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죠. 그런데 막상 은퇴 후 첫 연금을 받아보니까 정말 생활에 여유가 생길 정도는 아니었던 거예요. 게다가 B씨는 58세에 조기퇴직을 했는데 국민연금은 만 60세부터가 아니라 더 늦게부터 받잖아요. 수령 시점을 앞당기면 할인된 금액을 받게 되고요. 이 문제를 잘 몰라서 단순히 60살 되면 받을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적지? 하며 당황했다고 해요. 퇴직연금 역시 매달 일정 금액만 나오다 보니 자녀 교육비나 집 수리비 같은 예상치 못한 목돈 지출이 생기면 결국 다른 저축을 깨야 했습니다. 그렇게 몇 년을 버티고 나니 소위 둑이 무너진다는 말처럼 적립해둔 여윳돈이 점점 소진되기 시작한 거예요. B씨가 가장 억울해했던 건 대기업이면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보장된다는 세간의 인식이 실제와 달랐다는 점입니다. 회사 다니는 동안에는 성과도 좋았고 보너스나 복지 같은 것도 꽤 잘 돼 있었는데 정작 퇴직 후에 큰 돈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 B씨는 결국 은퇴 5년 차에 작은 가게를 하나 열어서 일하고 있어요.
처음엔 그냥 할 거 없으니 뭐라도 해볼까 정도였는데 이젠 생계형으로 바뀌어 버렸죠. 그래도 B씨는 내가 조금 더 일찍 현실을 알았더라면 적립금 운용에 신경 썼을 텐데 너무 방심했다고 후회했어요. 3. 청년기부터 연금 저축 든든히 준비했던 C씨, 그래도 허덕이는 이유. 세 번째 사례는 조금 다른 모습인데요. C씨는 굉장히 계획적인 성격이라 20대 후반부터 연금 저축에 꾸준히 가입했고 퇴직금도 가능한 한 많이 모으려고 애썼던 분이에요. 은퇴 직전에 자가주택도 마련해 놓고 부채도 최소한으로 줄였다고 해요. 그러면 보통은 노후 준비 만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런데도 첫 연금을 받아보니 생각보다 사는데 긴장이 풀리진 않는다는 겁니다. 왜냐하면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자꾸 생기니까요. 요즘 물가는 해가 갈수록 오르고 의료비도 만만치 않으며 가끔가다 부모님을 돌봐야 하거나 자녀에게 도움을 줄 때도 있잖아요. C씨가 국민연금, 개인연금, 퇴직연금을 합쳐서 받은 금액은 매달 약 20만 220만 원 정도라고 해요. 겉으로 보면 적지 않은 것 같지만 이 금액으로 모든 생활비와 돌발 지출을 감당하려니 꽤 빠듯하다고 합니다. 예를 들어 갑자기 치과 치료비가 100만 원 이상 나온다거나 집에 보일러가 고장나서 긴급하게 수리해야 한다거나 자녀에게 결혼 자금의 일부라도 도와주게 되면 바로 압박감이 확 오죠. 결국 C씨는 나는 준비를 나름 잘했다고 생각했는데 연금이라는 게 내 생활비 대부분을 책임져 주지는 않는구나라는 걸 깨달았다고 해요. 그만큼 노후에는 예상 밖의 지출이 꽤 많고 물가도 계속 오르다 보니 실제 체감 금액은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은퇴 후 연금, 왜 이렇게 기대와 현실의 차이가 날까?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느끼는 공통점이 있지 않나요? 첫째, 오래 일했으니 연금 많이 나오겠지라는 막연한 기대. 둘째, 나 정도면 회사가 괜찮아서 노후 준비는 알아서 될 거야 라는 안일함. 셋째, 개인적으로 열심히 준비했는데도 물가 상승과 돌발 지출이 감당 안 된다는 예측 불가능성. 결국 연금만으로는 모든 생활비를 다 해결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봉착하게 됩니다. 직장을 오래 다닌다고 연금이 항상 넉넉한 것도 아니고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퇴직연금은 제대로 운용하지 않으면 얼마 안 돼요. 사라질 수도 있죠.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연금만으로는 은퇴 후 적정 생활비에 도달하기가 쉽지 않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어요. 그래서 퇴직연금이나 개인연금, 그리고 추가적인 소득원임 대수익, 재테크, 노후에도 가능한 일자리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늘 말합니다. 하지만 이런 조언을 들어도 정작 실천에 옮기는 건 쉽지 않죠. 그럼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? 현재 재정 상태부터 철저히 점검하기. 노후 준비를 나중에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. 은퇴 후에야 첫 연금을 받고 놀랄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내가 은퇴 뒤 어떤 생활을 꿈꾸는지 그 수준을 달성하려면 매달 얼마가 필요한지 계산해 봐야 해요. 연금 수령 시점과 방식 꼼꼼히 확인하기. 국민연금은 수령 시점을 앞당기면 금액이 감액되고 늦추면 증액되는 구조가 있습니다. 퇴직연금도 일시금으로 받는 게 유리할지 아니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눠 받는 게 좋을지 고민해 봐야 해요. 실제 지출 패턴과 금융 환경을 고려해서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. 투자를 통한 추가 자산 확보. 연금은 생각보다 적게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. 따라서 일부는 채권, 주식, 부동산, 펀드 등의 분산 투자에서 별도의 노후 자금을 불려두는 게 좋아요. 너무 공격적으로만 투자하면 안 되겠지만 원금만 쥐고 있다가는 물가 상승률에 못 이겨서 실질 가치가 하락할 수 있어요. 은퇴 후에도 가능한 작은 일 찾기. 요즘은 70세, 80세까지도 건강하게 일하는 분들이 늘고 있습니다. 꼭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은퇴 후에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유튜브 블로그 같은 플랫폼 활동으로 수익을 내는 분들도 많아졌죠. 이런 소득원이 있으면 연금의 부족분을 보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. 긴급 자금 대비용 예비 자금 마련하기. 아프거나 집에 문제가 생기거나 부모나 자녀를 지원해야 할 상황이 오면 목돈이 필요하잖아요. 이런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예비 자금을 따로 모아두는 습관이 필요해요. 마무리하며
우리는 흔히 은퇴를 인생의 한 종착점처럼 생각하지만 사실 은퇴 이후가 우리의 삶에서 꽤나 긴 시간을 차지하잖아요.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2030년 경우에 따라서는 그보다 더 오래 살기도 합니다. 그러니 은퇴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긴 레이스의 출발점이라는 생각을 해야 해요. A씨, B씨, C씨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건 생각했던 것보다 연금이 적고 돈 쓸 곳은 많다는 점이죠. 설사 준비를 잘했다 해도 여러 변수 때문에 마음 놓고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. 여기에 복잡한 경제 상황과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하면 한 달의 생활비가 점점 더 커져만 가죠. 우리 모두 언젠가는 은퇴 시점을 맞이해요. 그때 첫 연금을 받고 이 돈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? 하고 좌절하기보다는 미리부터 공감하고 준비하고 더 나은 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. 혹시라도 지금 연금 준비가 좀 부족하다고 느껴지시더라도 너무 늦었다고 포기할 필요는 없어요. 가능한 한 빨리 소득원이나 투자, 저축 플랜을 점검하고 꼭 필요한 부분을 강화해 나가면 됩니다. 연금으로 노후 생활의 전부가 해결될 거야 라는 환상을 버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현실을 직시하는 게 중요하죠. 오늘 공유한 사례들이 여러분이 은퇴 후 삶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결국 우리의 노후는 준비한 만큼 혹은 방심한 만큼 차이가 크게 납니다. 첫 연금이 입금되는 순간 기대와 현실이 부딪히더라도 너무 놀라지 않도록, 그리고 인생 후반전이 즐거울 수 있도록 지금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요?